창원 NC파크와 가장 가까운 언론사 경남 도민일보가 만듭니다. 엠팍 385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H다이노스 취재하는 이원재입니다. 네, 최근에 저희 소식이 좀 뜸했는데 네. 예,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좀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NC가 25일에 캠프를 시작해서 네. 30일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FA 김성욱, 이용찬 선수가 계약을 마무리하고 두 선수 모두 팀에 합류를 했는데 이용찬 선수는 이제 미국 애리조나 캠프를 같이 가고 김성욱 선수는 마산에서 C팀 캠프에서 몸을 만듭니다. 이용찬 선수가 들어오면서 자완 박주현 선수가 좀 아쉽게 빠지게 됐어요. 네. 개막 시작했을 때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밝혔어요. 그래서 선발 투수로 쓸 구상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애리조나에서 투구수 80개 정도는 올려야 한다라는 구상이 있었고, 반면에 김성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베테랑 선수고 마산에서 자기 루틴을 지키면서 준비를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문지인 대만에서 합류해서 그때 이제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네. 싶고요. 특히나 이번 캠프에서는 좀 거포 타자 발굴에 방점을 좀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새 얼굴들을 캠프에 많이 발탁을 했고, 송승환, 한재환, 김범준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거든요. 의외로 이제 천재환 선수 이런 선수들도 빠졌잖아요. 그래서 김성욱 선수한테도 그런 점이 좀 작용을 해서 당장의 미국 캠프에는 합류하지 못하고 2차 캠프인 대만에 합류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칠선발 조금 놀라운 얘기였고 4월에 7선발 운영에 도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라일리, 로건 이 두 선수가 당연히 원투펀치를 맡을 것이고 그 뒤로 이용찬, 이재학, 최성영, 김태경, 신영우, 신민혁, 김영규 이런 선수들이 7선발 안에 후보로 이름을 올릴 것 같습니다. 신민혁, 김영규 선수의 몸 상태가 온전치만은 않으니까 이제 온전치만은 않다는 게 지금 아프다는 느낌보다는 아팠었으니까 과거에 신민혁 선수는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고 김영규 선수도 어깨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 관리가 필요하고 정상적인 5선발 로테이션을 돌기가 시즌 초반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냐,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선수는 7일 텀으로 이제 등판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리겠다라는 구상인 것 같아요. 근데 제 해석을 좀 붙이자면 그만큼 또 선발진 구성이 어렵다. 늘 이제 국내 선발이 고민인 팀이고 NC는 꾸준히 10승 이상을 하는 토종 에이스가 없잖아요. 다른 팀은 5선발을 고민하지만 NC는 3선발부터 5선발을 다 고민해야 되는 처지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구창모 선수가 돌아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의 로테이션 누군데 처음에 7선발도 간다고 했는데 여름에 이제 구창모 선수가 합류했을 때 그렇게 해서 시즌 중반에 넘어가면서부터의 선발 로테이션은 어떤 그림일지 그런 것도 한번 궁금한 요소입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얘기를 해보자면 선발진을 이끌 라일리, 로건 선수 모두 첫 시즌이라서 이 선수들은 당연히 잘해준다라는 가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두 선수에 대해서 궁금증도 클 것 같은데요. 외국인 맛집 NC 다이노스의 명예를 드높이면서 둘 다 1선발급 활약을 해주면 좋겠죠. 그 점도 이제 캠프에서 이제 주목할 포인트겠죠. 서재흥 수석 코치가 이제 투수 출신이고 투수 코치도 했고 또 이용훈 투수 코치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두 코치 의견이 좀 갈린다고 해요. 둘 중에 누가 1선발인지에 대해서. 이호준 감독이 이제 김성근, 김원영 감독과 식사하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시즌 초반에 추울 때는 볼 빠른 투수가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 빠른 투수는 누구냐? 그러면 라일리가 150 후반까지도 최고 구속 나오는 그런 강속구 투수기 때문에 라일리가 낫다는 뜻인가? 라고 싶기도 했는데 끝에는 결국에는 미국 가서 봐야 한다는 게 결론 같습니다. 그리고 비시즌에 또 나름 핫했던
신영우 선수도 좀 궁금한데 네. 신영우 선수를 이호준 감독이 상당히 또 강조를 많이 했단 말이죠. 네. 나름 핫했다기에는 진짜 핫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취재 열기도 뜨거웠고 그날 방송 인터뷰도 네. 잡혀 있었고 선수도 좀 여유가 생긴 모습이고 자신감도 좀 있어 보이고 좀 확실히 좋아졌다는 위상이 달라졌다는 하지만 1군 무대에서 이제 보여줘야 하는 게 많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호준 감독은 좀 마음 같아서는 좀 선발로 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7선발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초반에 선발로 투입해서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지만 올해는 하고 싶은 걸 좀 하겠다. 무모하기보다는 과감하게 할 생각이다 라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얘기는 뭐 3점 이기고 있을 때 박민우 선수를 뭐 7회에 뺀다든가 손아섭 선수를 6회에 1을 교체한다든가 그러면서 수비 강화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뭐 3점 차니까 후반에 동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박민우 손아섭 선수가 타석인데 이 선수들이 빠져 있어서 팬들이 왜 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에 있어서 자기가 감독이 되면 하고 싶었던 것들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겠다. 팬들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올해는 좀 그런 걸 과감하게 해보겠다. 네, 뭐 뚝심이라고 할까요? 뭐 감독으로서 확실히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게 좀 드러나는 대목이네요. 야수 얘기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내야진 교통 정리가 궁금한데 서호철 선수랑 김희집 선수 모두 활용하는 이 방안 네. 고민이죠. 이호준 감독이 좀 두 선수가 경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호철 선수 기록을 보고 좀 놀랐다고 얘기를 해요. 한 80경기, 100경기 이 정도 출장에서 한 2할 8푼 이 정도 친 줄 알았는데 네. 사실 141경기에 나서서 거의 전경기에 나왔죠. 네. 3경기 빼고 다 나왔으니까. 안타도 146개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두 선수 경쟁이 필요하겠지만 이왕이면은 다 쓰고 싶다. 그래서 뭐 앞에 얘기 나온 데이비슨이 지명타자를 치고 김희집 선수가 3루를 보고 서호철 선수가 1루를 보는 이 얘기를 했을 때 딱 팬들도 반응 중에 하나가 DH 그러니까 지명타자를 렛 데이비슨이 지명타자로 나왔을 때 조금 타격 성적이 떨어졌던 것 같다. 근데 지명타자 쓰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호준 감독은 그런 거에는 뭐 개의치 않는 거고 사실 뭐 좀 자기도 감독이 지명타자를 했잖아요. 네. 해봤기 때문에 나도 해봤는데 그런 소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또 안 맞으니까 괜히 지명타자 나가서 안 맞는 거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야 경쟁도 참 치열할 것 같은데요. 7선발 역량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엔트리를 구성할 때 투수 13명 쓰고 야수 15명을 쓰거든요. 투수를 한 명 더 늘려서 14명, 타자도 이제 한 명 줄어서 14명, 각각 14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14명을 쓰면은 외야에 이제 백업 자리는 2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2자리를 놓고 이제 많은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죠. 외야 쪽에 참 떠오르는 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김성욱 선수가 자유하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박건우 선수를 앞에 중견수로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중견수로 이제 출전을 하면 박건우 선수가 9이닝 푸도 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성욱 선수가 오면서 이제 박건우 선수 휴식을 줄 수 있겠다. 경기 후반에 이제 김성우 선수가 백업으로 교체해서 출전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그림도 그리시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김성욱 선수를 비롯해서 천재환, 박시원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경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이번 캠프에 또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점수제 도입한다는데 무슨 점수를 하는 거죠? 이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대로 이제 개막 엔트리를 짜겠다 이런 얘기죠. 뭐 코칭 스태프에서 캠프2 기간 점수를 매겨서 최고 점수를 받은 선수들도 엔트리를 짜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강한 선수 베스트로 짜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걸 위해서 최고 이게 점수를 매겨서 공정하게
공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점수제를 운영하겠다. 그런다고 뭐 중간에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 점수를 다 이제 끝나고 점수를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캠프 때 선수들이 뭐 젊은 선수들이 날아다니고 시범 경기 때 막 엄청 잘하고 네. 시범 경기 홈런을 하고 했는데 개막하면은 그래 이군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뭐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공정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전 선수들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겠지만 네. 뭐 백은 뭐 두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자리들을 놓고 경쟁을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점수를 어디 붙여놓는다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심사할 때 네네. 이제 계량화를 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네. 뭐 그런 말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젊은 선수들한테는 네. 좀 이런 공정성을 기하면 나도 한번 네. 엔트리에 1군에 엔트리 될 수 있겠다는 좀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육성을 강조한다라는 기조가 엿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육성, 기회, 동기부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알찬 소식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갑자기 네. 왜 숙연해지는 네. 고개를 숙이시죠? 제가 이제 경제부로 이제 인사 발령에 나서 2월부터는 경제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NC 다이노스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부임자에게 넘기고 떠나게 돼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차원에서도 오늘 방송을 좀 켰습니다. 엠팍 385라는 콘텐츠를 하기 전에 김현수 선배가 저를 꼬드기면서 스타 기자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스타 기자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스타 기자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제 실제로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너무 좀 감사한 마음을 느꼈고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 이제 정말 지지분들이 특친들이 눈에 아른거리고 진짜 진심으로 좀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힘들기도 했죠. 힘들었죠. 사실 주말을 반납하면서 일도 했고 좀 근무 시간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밤 12시 돼서 이제 업무를 내려놓는 그런 체력적으로나 이렇게 되게 힘든 상황이 많았는데 근데 후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팬들, 이런 저희 방송 봐주시는 시청자들 그리고 제 트위터 봐주시는 저희 트위터 봐주시는 지친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게 하는 게 정말 뭐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고 분명히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찼고 사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게 됐던 게 후회가 전혀 남지 않고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동남 도빈일보의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고 이제 이달의 기사상을 정말 휩쓰는 이름마저 신인 이름 신이죠. 갓갓 박신 기자가 옵니다. 아무튼 박신 기자로 재편된 또 엠팍 385도 당분간 이제 원제 기자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새롭게 판을 짜서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안 해도 되나요? 해야죠. 그냥 인사 감사합니다 하면 끝낼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즌2를 기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즌2를 또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네, 이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